클로저입니다. 람다 표현식 안에서 람다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의된 범위 안에 있는 어떤 변수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ddMore 인터페이스는 컴퓨트 메서드만 포함하고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addMor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addMore 람다 표현식은 매개 변수 x뿐만 아니라 람다 표현식 외부에 정의되어 있는 more 변수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x로 전달된 인수값과 변수 more에 저장된 값을 더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에 컴퓨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람다 표현식을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바온에서 모든 람다 표현식은 클로저입니다. 이때 람다 매개 변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 있는 변수를 자유 변수, fre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 클로저라고 하는 용어는 이 자유 변수를 잡아서 람다 표현식을 닫는 행위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addMore closure가 잡은 자유 변수는 more입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죠. addMore 그리고 int compute integer x 그리고 int more equal 1 addMore equal x 플러스 more int r equal addMore.compute 10 그러면 결과는 1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println에서 r을 보면은 그리고 메인에서 클로저 new closure 해서 closure.main 교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11이 나오죠. 이때 잡은 자유 변수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지 참조해서 읽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유 변수를 잡은 후에 이 자유 변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들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석 처리하기로 하죠. 클로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네포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increas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int increase int x 해서 하나의 메서드만 포함하고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increase 인터페이스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니까 퍼블릭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make increase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기로 하죠. 이 make increase 클래스에 make increase 메서드는 int 데이터 타입의 more 매개 변수를 갖고 increase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make increase 메서드는 increas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increase impl 클래스 nepo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increase impl 해서 implements increase 그리고 increase 메서드를 구현하죠. 여기에서 more
플러스 x 하겠습니다. 그리고 make increaser 메소드는 이렇게 구현된 increaser inpu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return new increaser input. 여기에서 increaser 메소드는 자신의 메소드 외부에 있는 more 자유 변수를 잡아서 닫기 때문에 클로저가 됩니다. 그리고 make increaser new make increaser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increaser inc1 equal increaser의 make increas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인수는 1을 주겠습니다. 자유변수 모을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increaser inc 990 equal increaser make increaser에서 이번에는 990이라고 하는 값을 인수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인수 1로 make increaser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값이 1인 more를 잡아서 새로운 클로저를 생성하고 이 클로저를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990을 인수로 make increaser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값이 990인 more 자유변수를 잡아서 새로운 클로저를 생성하고 이 클로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inc1과 inc990 변수에는 클로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int inc 한 다음에 inc는 inc1 increase 해서 10을 인수로 increase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 inc에는 11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out println에서 inc 해보면은 11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다시 inc equal inc 990 그래서 increase 10을 하면은 이번에는 몰 자유변수가 990이고 x가 10이니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println 해서 inc 값을 출력해 보면 1000을 출력합니다. 이와 같은 네포 클래스 구현을 익명 네포 클래스 구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increaser equal new increaser 해서 x 플러스 mor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eturn increaser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실행 결과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익명 네포 클래스 구현을 람다 표현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x 플러스 more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습니다. 람다 표현식에서 make increaser 메소드의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make increaser 클래스의 필드도 자유 변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nt more 하고 다음 make increaser 할 때 int more 매개 변수를 받아서 this more에다가 more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는 제거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 대신에 make increaser 해서
increaser 1 걸 new make increaser 인수를 1로 몰 자유변수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creaser inc1은 increaser 1에 make increas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make increaser에서 increaser 990은 new make increaser에서 이제 몰 자유 변수가 990이 되도록 인수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increaser inc 990은 increaser 990에 make increaser 메소드를 호출해서 클로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 람다 표현식을 부분함수, 영어로는 partial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함수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부분함수를 커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function integer function integer multiply equal x y x 곱하기 y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ultiply apply 시입을 해주게 되면 이때 반환되는 람다 표현식은 여기에 x에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y 10 곱하기 y 한 람다식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펑션 인티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은 전체 람다 표현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함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반환된 람다 표현식에 apply 메소드를 호출하면 20을 인수로 y가 20이 되기 때문에 전에 x는 10이었고 그래서 10 곱하기 20 해서 200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inc에다가 저장하면 프린트에서 inc를 출력하면 200이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 표현식은 int multiply int x int y 하고 return x 곱하기 y 한 것과 같죠. 그리고 inc multiply 10 20 이렇게 호출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multiply 메소드는 부분 함수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참고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칼라 언어에서는 이런 부분 함수, 즉 커링 구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def multiply 매개 변수 이름은 x고 타입은 int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를 열고 매개 변수는 y고 타입이 int인 이러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본문은 x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이런 커링 구문을 지원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inc equal multiply 10 20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과 이 구문이 유사하죠. 사실 람다 표현식이나 클로저도 함수형 언어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자바 언어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한 객체 지향 언어였던 자바 언어도 버전이 향상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함수형 언어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지원하는 함수형 언어의 구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 14장 함수형 구문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